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경일이 자신들의 생일 잔치도 아닌데 폭주족들은 매번 활개를 치고 다니며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어김없이 폭주족들이 나타나 꼭두새벽부터 설치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천안과 아산 도심 곳곳을 누비며 대규모 불법 폭주 행위를 벌여 경찰이 대대적인 밤샘 단속에 나섰는데 이 일대에서만 밤새 100건이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20여 대가 굉음을 내며 사거리 한복판을 빙글빙글 돕니다. 바로 앞에 경찰관들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연신 경적을 울리며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위태롭게 줄지어 고개 운전을 하는가 하면 아예 폭주까지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 도심에 또다시 대규모 폭주족 무리가 나타난 건 한글날인 오늘 새벽. 음악 틀고 시끄럽게 하고 폭주 차량도 많고 경찰차도 엄청 많았어요.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찰이 기동대와 암행 순찰팀 등 인력 169명과 장비 59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하룻밤 사이 이 일대에서만 위법 행위 모두 102건이 적발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 등 3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같은 불법 폭주 행위는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폭주족들이 자주 집결하는 천안과 아산 일대에선 올해에만 경찰에 44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그런 인원에 대해서도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후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경일 전후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위법 행위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차량도 적극 압수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578번째 한글날인 오늘 지역 곳곳에서 뜻깊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지역 각 자치단체는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경축 행사와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선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비행 공연이 진행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한글 퍼즐 맞추기와 색칠하기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에 충남 천수만 해역에서 641만 마리가 넘는 조피불락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수만 해역엔 지난 7월 24일 고수원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무려 71일 동안 특보가 이어지다 지난 2일에서야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최고 수온은 섭씨 34.4도까지 오르면서 조피볼락 641만여 마리가 폐사해 지금까지 83억 3,7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가장 피해가 컸던 2021년에 비해 폐사 규모는 18배, 피해 금액은 9배 이상 많아 충청남도는 복구비와 생계지원, 이자 감면과 함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대표 과일인 배를 원료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프리미엄 증류주가 개발됐습니다. 고급 위스키나 꼬냑은 10년 이상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 증류주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3개월이면 10년 이상 된 술의 풍미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술 한 병에 배 6개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농가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산학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매달렸습니다. 달콤한 맛이 일품인 천안 성안배는 국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지역 특산품입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나면 배 소비 감소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즙이나 잼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저온으로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한 벤처기업이 특산품인 배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증류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된 배를 갈아 즙으로 만들어 발효시킨 뒤 증류 과정을 거쳐 도수 40%의 알코올을 추출합니다. 이후 이 업체가 자체 개발한 액티브 에이징 기법을 활용해 숙성시키면 무색이던 알코올이 달콤한 향과 맛을 함유한 갈색의 고급 양주로 재탄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위스키나 꼬냑 등은 오크통에 담아 10년에서 30년까지 숙성시키지만 이 업체의 기술은
불과 석 달 만에 10년 이상 숙성한 증류주의 풍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크통 숙성에서 일어나는 나무와 술 간의 반응을 저희는 나무의 전처리와 그리고 숙성 과정을 통제를 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공정을 적용해서 더 빠르게 숙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은은한 배향기의 깊은 맛으로 올해 세계 3대 주류 대회인 싱가포르 월드 스피릿 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며 명품 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500ml 한 병을 생산하는데 6개 이상의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배 농가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국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국내 전통주 시장이 4년 만에 4배나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해 농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청 앞 천막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상민 대전시당 위원장과 김영석 충남도당 위원장 등은 최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중앙정치의 극단적인 대결이 지방까지 이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자신의 공약 사업인 청원도시 박람회와 비축지 예산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감염이 잇따라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태안군은 소나무 재선충이 걸린 나무 2,995그루를 내년 상반기까지 벌채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령에 이어 청양도 소나무 재선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의 기생에 나무를 갉아먹어 한 번 발생하면 수개월 안에 소나무를 고사시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경계 지역마다 방제 작업과 함께 출입 통제소를 설치하며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충남에서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손꼽히는 서천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대형 사업들을 잇따라 착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서천군은 재정 형편이 너무 빈약해서 자체 예산으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에 이어 해방 후 국가산업 전초기지였던 서천군 장항읍 장항제련소 일원입니다. 6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폐쇄된 산업공간의 생태를 복원하는 국가 첫 습지 복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돼 5년간 685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인근 장항산업단지에서는 국내 최초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본격 조성됩니다. 해양바이오 기업이 미세조류와 미생물 관련 소재를 개발할 산업 기반 시설 건립 사업을 비롯해 3개 분야 사업이 우선 시작되는데 약 7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남 남부권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사업이지만 서천군의 예산 부담이 320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부터는 서천군 지역 주요 어항들에 대한 활력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해안 지역 관광 판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하지만 300억 원이 투입되는 홍원항 어촌 신활력 사업에 군비가 109억 원에 달하고 장항항과 마량진안 재개발도 군비 부담이 큽니다. 1,17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337억 원의 군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400억 가운데 220억 원, 종천지구 재위험 개선 사업 350억 원 중 88억 원이 군비 부담이어서 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충남시군 재정 자립도는 33%인데 반해 서천군은 9%에 불과해 사업비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인구 5만 이하로 감소하면서 급격하게 소멸 위기에 직면했는데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국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의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대형 사업들이 본격 시작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유럽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유흥식 교황청 추기경을 만나 프란체스코 교황의 충남 재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오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방한할 예정으로 유 추기경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교황청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시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만에 자매도시로 친선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세종시가 외국 도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두 도시는 경제와 과학기술, 교통과 한글 및 카릴 문자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인근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새벽 시간대에 이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019년 10월 급성 A형 간염 환자에게 생체 검사를 시행하다가 합병증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생 검사를 지시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료 행위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